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85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1번.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맞는 말 같다, 그지? 미래에 돈이 들어오니까 금전적 가치가 있겠다. 그런 재산을 말하구나. 그런 의미일 것이고요. 2번.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맞다, 그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을 말하고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부르더라. 3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다른 말은 맞는데 단어 하나가 틀렸다, 그죠? 자원의 유입이 아니고 유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채는 뭡니까? 남한테 줄 돈입니다. 줄 돈이라는 거는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입이 아니고 유출로 고쳐져야 될 거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마저 확인할게요. 복식부기를 적용 시 대차 평균의 원리가 사용된다. 그죠? 차변 금액 합계랑 대변 금액 합계랑 항상 일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문제 2번. 다음 중 비유동 자산과 영업 외 수익으로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자자산, 비유동자산 맞다, 그지? 이자 수익, 영업 외 수익 맞다, 그지? 2번. 재고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입니다. 기부금 영업 외 수익이 아니고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 4번 마저 확인할게요.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맞고 배당금 수익, 영업 외 수익 맞습니다. 무형자산, 비유동자산 맞고 임대료, 영업 외 수익 맞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차변, 대변 분개할 때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항목을 골라보자 이거다, 그지? 타인 발행 수표 이런 거를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고, 따라서 이러한 항목 회계 처리할 때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주식은 뭡니까?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러한 계정 과목들 사용할 것이고 현금 계정 과목은 아니다 이겁니다. 가계 수표라는 거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갑니다. 수입 인지는 뭡니까? 세금 신고할 때, 관공서에 세금 신고할 때 우표처럼 생긴 거 돈 주고 사가지고 붙여서 신고합니다. 그거를 수입 인지라고 부르고, 이런 거는 그냥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현금 계정이 아니고 그냥 해당되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약속어음 뭡니까?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고,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약속금 받았다고요? 그러면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어쨌든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아니더라.
자기압 수표, 요거 타인 발행 수표와 마찬가지로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더라. 그러면 비록 가계수표라는 거 우리가 공부한 적 없지만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그지? 가와 바가 포함된 거 찾아보자. 가, 바.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밖에 없다. 그지? 다 요것도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는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계학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와 같이 자료 또는 지문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개념이 섞여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시간 관리하면서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가계수표라는 거 요것도 통화대용 증권에 해당하는데 참고로 문제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면 이거랍니다. 기업이 수표를 발행할 때는 당좌 수표라는 용어 쓴다. 그치? 그런데 기업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개인 이름으로 수표를 발급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이름을 가계수표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이름으로 수표 발급한다면 은행하고의 신용관계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클 수 있을 건데 가계수표는 사업자 등록번호 없고 그냥 개인 이름으로 수표 발급하는 거다 보니까 한도가 굉장히 작다 이겁니다. 100만 원 또는 아무리 많아도 5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작다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개인이 지금 돈이 없는데 뭔가 물건 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용카드 끄면 되지, 그지? 그래서 현대 사회는 신용카드 거래가 있기 때문에 가계수표라는 거는 거의 없다 이겁니다. 과거에 예전에 이런 제도가 있기는 있었더라 이거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게 출제될 수도 있겠네. 구경해 보았습니다. 자, 치우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 다만 타인 발행 수표라는 용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 고쳐서 학습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지? 타인 발행 당좌 수표라는 조금 정확한 명칭으로 고쳐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지울게요. 문제 4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는 어떤 것인가? 자, 거래 내용을 분개로 기록해 보면 정답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1번.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현금 수령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기록할 것이고요. 2번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 수도광열비, 대변 현금. 3번 토지를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지급했다. 차변 토지 구입했다. 대변 돈은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 의미겠다. 그지? 그러면 당좌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 4번 현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작아지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 현금 이렇게 분개 기록했고요. 자, 네 가지 거래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래 찾아봅시다. 차변 자산, 대변 부채. 자산 부채밖에 없고 수익 비용 없다. 2번 차변 비용, 그지? 대변 자산.
3번 차변 자산, 대변 자산. 4번 차변 자산, 대변 자산. 됐죠? 그래서 나머지 거래는 전부 자산, 부채, 자본만 변동이 있는 건데 2번 거래가 차변의 비용이라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정답은 2번. 지울게요. 문제 5번 11월 5일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 잔액 2만 원의 원인이 단기 대여금 이자 수입 누락으로 판명되었다. 자, 현금 과부족 계정 공부했다, 그지? 자, 금고에 있는 실제 현금 잔액이랑 장부상 현금 잔액을 비교해 보니까 금고에 있는 실제 금액이 더 크더라 이겁니다. 2만 원만큼.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장부에 있는 현금 잔액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 차변에 현금의 증가를 기록할 겁니다. 2만 원. 그래서 실제 상황과 장부 금액을 일치시킬 거다. 그리고 대변에 대해서는 2만 원을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긴 했는데 원인은 아직 모르니까 임시계정 과목 쓰더라 이겁니다. 그때 쓰는 게 현금 과부족이었다. 이렇게 과거에 회계 처리했었어. 그런데 이제 오늘은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에 보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의 잔액이 이렇게 2만 원 있는데 요거 정체가 알고 봤더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입 누락이란 걸로 이제 판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정체가 밝혀졌다 이거지. 아, 과거에 2만 원이라는 실제 현금이 많았던 이유는 그때 우리가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2만 원 받았었는데 그거를 깜빡 회계 처리하는 걸 누락했기 때문에 여기 과거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었구나라고 이제 판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제대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그지? 자,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버립니다. 오늘은 몇 달 며칠? 11월 5일이라고. 오늘은 11월 5일. 자, 임시 계정 과목 차변에 적어서 없애버리고 이제 대변에 제대로 된 계정 과목 뭐라고? 2만 원이 이자 수익 받은 거였다 이거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죠? 요게 11월 5일의 회계 처리고 정답은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 4번이 정답. 지울게요. 문제 6번. 다음은 매출 채권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당기의 매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 매출액은 얼마일까? 매출 거래는 모두 외상 거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별표 칩시다. 하나의 계정 과목,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총계정 원장이 제시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을 구하는 스타일. 자, 매출 채권 엄밀히 따지면 받을어음과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두 개를 합한 개념이다. 그지? 편의상 우리는 그냥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기로 합시다. 자, 외상 매출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이고요. 기초금액 나의 자리 왼쪽 여기 적히고 기말금액은 나의 자리 반대쪽 오른쪽에 적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총계정 원장 마감하고 나면 차변 합계,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당기의 매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30만 원이랍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현금 3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될 것이고, 요 분계를 외상 매출금 계정의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산 계정 과목이 감소함에 따라서 대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 30만 원을 요 대변 오른쪽 여기다가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외상 매출금을 돈으로 받았음이라고 적으면 참 좋겠지만 너무 길다 그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축약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대변 외상 매출금 30만 원의 반대 계정 과목, 반대편에 있는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 현금으로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는데 현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없어졌구나라고 딱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요 내용 금액 기록했고, 이제 묻고 있는 건 뭐라고요? 발생 주의에 의한 당기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를 묻고 있고요. 이 회사는 매출은 전부 다 외상 거래로 매출한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매출,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다 이거지. 요 분계를 외상 매출금의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기록되었잖아, 그지? 왼쪽 여기다가 기록할 거고, 반대편 계정 과목이 매출이라고 적어줄 거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이 늘어났는데 매출이 일어나서 늘어난 거구나라고 딱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됐죠?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외상 매출금 계정에 대한 총계정 원장 작성해 보았고,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오른쪽 합계 왼쪽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자, 오른쪽 합계가 얼마입니까? 54만 원 되겠고요. 그럼 왼쪽 합계도 54만 원 되어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동그라미 하는 값, 요거는 뭡니까? 54만 원 빼기 20만 원, 34만 원이 될 것이다. 정답은 2번. 아시겠죠?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이다. 자,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시고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은 당사의 당기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다. 원가 흐름의 가정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와 총평균법을 적용한 경우의 기말 재고자산 가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뭐 어렵진 않지만 워낙 자주 출제되는 전형적인 회계 원리 문제다. 그지? 별표 쳐두시고 잘 연습해 둡시다. 자, 재고자산에 대한 총계정 원장 작성하자. 재고자산 그냥 상품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다. 그죠?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 자,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에 적히고 기말금액 오른쪽에 적힐 것이다. 자, 그걸 쓸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위치를 이동시킬게요. 자, 이렇게 자, 상품. 자, 기초금액 10개고 1개당 100원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000원입니다. 그죠? 자, 10개 100원, 금액으로는 1000원. 자, 3월 10일에 20개 구입했고 1개당 200원. 그래서 4,000원. 30개 구입했고 1개당
300원이라서 9,000원. 또 40개 구입해서 한 개당 400원 16000 되겠다. 그지?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금액 합계로는 1000 플러스 4000 플러스 9000 플러스 16000 하면 3만원 될 거고, 수량으로는 100개다. 그지?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금액 3만원, 요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요 금액을 뭘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로 이제 나누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나눔에 있어서 원가 흐름의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할 때랑 총평균법으로 적용할 때 이제 금액을 차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뭐에 대해서? 재고자산 금액,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함에 있어서. 자, 선입선출법부터 해볼까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은, 자, 매출이 지금 몇 개 일어났습니까? 30개 일어났고요. 그러면 100개 중에서 30개 팔렸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 70개다. 그지? 자, 70개라는 기말 재고 수량은 단가가 뭘로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렸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이 70개가 남아있을 거다 이겁니다. 100개 중에서 가장 최근에 구입한 거 70개는 뭡니까? 요때 8월 20일 날 구입했던 40개, 그 다음에 7월 25일에 구입했던 30개, 요거 두 개 합한 거, 그지? 요 70개가 남아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일 때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9,000원 플러스 16,000, 25,000원이 될 것이고요. 선입선출법일 때는, 그지? 그 다음에 총평균법일 때는, 총평균법은 단가를 어떻게 구합니까? 차변 쪽에 있는 거 토탈 수량이 100개잖아. 차변에 있는 거 토탈 금액이 3만원이잖아. 그러면 3만원 나누기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를 구하는 것이 총평균법이라고 했습니다. 3만 나누기 100은 300원이다. 이렇게 단가 구한 다음에 70개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70 곱하기 300, 21,000원, 이것이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럼 두 개 차이는 얼마입니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됐죠? 워낙 쉬운 문제지만 회계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부채 계정이 아닌 것은 1번 예수금 부채 맞고, 2번 미지급 비용 부채 맞고, 단기 차입금 부채 맞고, 임차 보증금은 부채가 아니고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를 든답니다. 우리 건물이 없어가지고 남의 건물에서 우리 사무실 작업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남의 건물에 들어갈 때 보증금 내야 된다 이겁니다. 1억 원. 1억 원 돈 냈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이거지. 왜? 임대차 계약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그때 사용하는 계정이 임차 보증금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9번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서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 재고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하기 위한 개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개념이 출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다.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시간 관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답 찍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쓰는 개정 과목이 무엇일까? 자, 대손삼각비 뭡니까? 돈 외상으로 거래해가지고 돈 떼었을 때 쓰는 개정 과목이다. 그지? 재해손실 뭡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잡손실,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데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때 그냥 쓰는 개정 과목이 잡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개정 과목 배웠잖아. 그지? 이 세 가지 개정 과목은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면 비록 생소하지만 2번이라는 지문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뭐. 정답은 2번이랍니다. 재고자산이 이렇게 수량이 작아지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감모라고 부른다고 하거든요. 재고자산이 감모되어서 일어난 손실이라는 의미에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이런 경우 쓰게 된대요. 이런 내용은 전산회계 1급에서 사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자,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를 묻는 문제다. 그죠? 워낙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겹지만 복습하고 문제 풀게요. 자, 모든 개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5가지 항목은 각각 자신의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산은 나의 자리 어디? 왼쪽. 부채는 오른쪽. 자본 오른쪽. 수익 오른쪽. 비용 왼쪽. 이렇게 딱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증가하면 자기 자리 쪽에 적어주고 감소하면 자기 자리의 반대쪽에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결합되는 관계를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라고 부른다고 했다. 분계를 구성하는 논리를 말하는 것이다. 자, 차변, 부채의 증가. 자, 부채는 나의 자리 어디입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대변. 부채가 나의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증가하면 오른쪽에, 감소하면 왼쪽에 적힌다. 그지? 자, 부채가 차변에 적히는 걸 뭐? 부채가 감소해야 되는 건다. 그지? 그런데 증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부채가 오른쪽 내 자리에 적히는 거는 뭐?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감소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잘못된 거는 1번이 되겠고요. 2, 3, 4 마찬가지. 동일한 논리로 확인해 볼게요. 자산,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증가하면 나의 자리 왼쪽에 적힐 것이고, 자본,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증가하면 나의 자리 오른쪽 여기 적히는 것이 맞다. 자, 자산, 나의 자리 왼쪽이니까 증가하면 왼쪽 맞다. 그지? 수익, 나의 자리 오른쪽이니까 증가하는 거 오른쪽 맞다. 비용, 나의 자리 왼쪽이다. 증가하면은 왼쪽에 적히는 거 맞고, 자산, 나의 자리 왼쪽이니까 감소하는 게 대변에 적힐 것이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자료에 의해 순 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자, 총 매출액 200만 원에서 매출 할인 있으면 빼고, 매출 애누리 있으면 빼고, 매출 환입이 있으면 뺀다. 그지?
그 중간에 있는 항목은 이름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매출 환입을 매출에서 빼는 거고, 매입 환출은 매입 금액, 취득가액 계산할 때 빼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 환입, 매입 환출 막 이런 거 막 처음 접할 때는 막 헷갈리는데, 그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계산을 해야 순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200만원 빼기 20만원 빼기 10만원 빼기 30만원 하면은 140만원 될 것이고,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계정기입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품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이 나와 있다. 요거를 너 읽을 수 있니? 요 문제다 이겁니다. 워낙 쉬운 내용이지만 회계 원리에서 워낙 중요하거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을 때 분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왼쪽에 금액 기입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상품 얼마? 40만원 적어야 될 거고, 자, 대변, 상품 차변에 기록된 거의 반대편, 대변에 기록된 계정 과목이 현금이더라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금 주고 상품을 구입했다 이거지 뭐,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작아졌다. 슬퍼할 필요 없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상품을 40만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3번. 다음 자료에 따라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한 것이 매출 총이익이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것이 영업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구하는 문제에서 항상 등장하는 자료가 뭡니까?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이 등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죠? 영업과 관련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와 관련된 항목들만 딱 고려해가지고 금액을 구하자. 매출액 반영해야 될 거고, 여기서 매출원가 빼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톡 튀어나올 거다, 그지?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차감해야 될 거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 유형자산 전부손실 뭡니까?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뺄 필요 없어. 이런 거는 단기 순이익 구할 때만 빼야 되는 거다. 자, 복리후생비, 판관비 맞고, 이자 비용도 영업 외 비용이잖아. 이것도. 영업이익 구할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단기 순이익 구할 때 비로소 차감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항목으로만 금액을 계산하자. 500만원 빼기 200만원 빼기 30만원 빼기 20만원 하면 250만원 계산되고요. 정답 3번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보기에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손익의 이연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지? 기말 수정 분기할 때. 수익의 이연은 뭡니까? 자, 이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에서 선자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선자다. 그지? 선수 수익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지금 돈이 들어왔어. 그런데 올해의 수익이 아니고 내년도 수익에 대해서 돈을 미리 받은 개념이다. 그지?
비용의 이연, 요거는 선급 비용. 돈을 지급해서 돈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의 비용이 아니고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을 돈을 미리 준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선수 수익, 기호로 따지면 리을이다, 그지? 나는 선급 비용, 기호로 따지면 디귿입니다. 그래서 리을과 디귿으로 되어 있는 4번이 정답 됐습니다. 문제 15번. 아래 거래의 기입이 필요한 보조부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방탕 상사에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6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4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 2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자, 분개해 볼까요? 상품을 매출하는 거래다, 그지? 자, 차변, 대변. 대변의 상품 매출 이라는 수익을 기록하고요. 얼마? 60만 원. 6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어.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답니다. 받을 어음,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됐지요? 그리고 요 매출 일으킨 상품은 원가로 따지면 5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50만 원 기록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반영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요 분계를 했을 때 필요한 보조부를 찾아보랍니다. 자, 매출했으니까 매출장 필요할 거고요.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출납장 작성할 거고, 받으러 외상 그러다 그지? 어음을 받았어. 나중에 누구한테 이제 돈 받아야 되는지 관리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이름 뭐겠습니까? 받으러 기입장이지 뭐.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B, C, E라는 세 가지 보조부가 필요할 거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입장, 매입처 원장 이런 거는 이러한 거래에서 필요하겠지.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자,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 들어온다. 50만 원짜리 들어온다고 가정할까요? 50만 원짜리 상품 샀습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샀다 이겁니다. 외상 매입금 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요렇게 만약에 회계 처리되었다. 그때는 이제 매입했으니까 매입장이라는 거 필요할 거고, 외상으로 구입했잖아. 요 외상 대금을 누구한테 돈 주어야 되는지 관리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매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그 상대방을 매입처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매입처 원장이라는 거 관리해서 A라는 거래처에 50만 원 돈 줘야 됩니다라고 관리할 거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참고로 구경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8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